시험이나 문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80페이지 오늘은 이제 비열, 열량 한번 볼게요. 열량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이 이제 이동하는 양을 말하는 열이라는 거는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열이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이 열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이제 열량이에요. 그래서 온도 차가 있어요. 뭐 고온에서 저온, 고온과 저온의 두 물체가 만나면 온도 차가 생기겠죠. 그럼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단위를 알아야겠죠. 과학에서는 항상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칼로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과자나 뭐 어디 뭐 음식 같은 데서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무슨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열량의 단위가 되겠고요. 칼로리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큰 게 이제 킬로칼로리라고 하고요. 이제 뭐 킬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00칼로리가 1킬로칼로리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량 단위.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쓴다. 1킬로칼로리의 정의를 보시면요. 물 1kg의 온도를, 그러니까 질량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열량과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보시면요. 질량이 같을 때 다른 열량을 가했어요. 보시면 물을 1kg 하고 오른쪽에는 물 1kg, 질량 같죠? 그런데 왼쪽에는 가스불을 하나만 뗐어. 1kcal. 오른쪽에는 가스불을 2개를 켰어. 2kcal. 뭐 잘 아시겠지만 1단보다는 가스 2단이 조금 더 셀 거 아니야, 그지? 그랬더니 왼쪽에서는 열량을 1kcal만 줬더니 1도씨만 올랐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2kcal 줬더니 2도씨만큼 2배로 올랐죠. 그러니까 가해준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도 크구나, 온도 변화도 크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 변화는 열량에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열을 더 많이 가해주면 온도가 더 많이 오르더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보다는 2단, 2단보다는 3단이 더 많은 열을 가해줬어. 그러면 더 빨리 끓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이제 오른쪽 질량이 다른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어요. 밑에 이제 불은 항상 지금 둘 다 2단으로 2kcal만 줬어요. 똑같은 열량을 줬는데 왼쪽에는 라면 생각해 보세요. 라면 1개를 끓이는 거고 오른쪽에 라면 2개를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더 많겠죠. 그랬더니 왼쪽이 더 빨리 끓으니까 2도씨가 빨리 됐고요. 오른쪽에는 1도씨, 2도씨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아래쪽에 이제 밑줄할게요.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그럼 질량은요, 온도 변화와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죠. 또 지금까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천천히 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온도 변화는 열량에는 가해준 열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정리한 게 밑에 나오는 비열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오른쪽에 이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요.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는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랬죠. 5가 되겠고요. 2번.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겠죠. X.
3번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는데요. 비열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우리 열량이라고 해요. X. 비열이 작을수록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O인데요. 비열이 작다는 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열이 작다는 건 열량이 필요한 열량이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필요한 열량이 적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OXXO가 되겠고요. 이번에 1번 가나 중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큰 가운데인데요. 가가 되겠죠. 가가 질량이 작고 나는 질량이 크니까 가가 더 빨리 끓겠죠. 1번은 가. 2번은요. 가나 중 물의 온도가 각각 10도씩 높아지는 동안 가한 열량이 큰 거 그랬는데요. 이건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도씨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더 많이 끓여야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2번에 나가 되겠어요. 조금 요거는 이제 뉘앙스의 문제니까 잠깐 어감을 잘 생각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 이제 80페이지에 이제 2번 비열 한번 볼 건데요. 비열은 물질마다 비교한 값이에요. 그래서 열량이 물질마다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물질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B가 비교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마다 비교한 필요한 열량값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밑줄 할게요. 어떤 물질 기준은요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리고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는요 문장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1kcal당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나누기 킬로그램 도씨. 킬로그램은 이제 그램이 되겠고 그램일 때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쓰고요. 어쨌건 그래서 1kg의 온도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가 질량과 온도가 오고요. 분자에는 열량이요. 열량을 질량과 온도로 나눴다. 이런 의미예요. 비열은. 그래서 물의 비열은요. 우리가 보통 1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밑줄에 놓으시고 물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1kcal/kg 도씨가 되겠고요. 물을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이제 플러스 강 1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돼 있어요. 비열은 물질이 보통 이제 물의 비열이 가장 좀 큰 편이에요. 우리 지구상에서 물이 가장 큰 편이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물이 1.0 돼 있잖아요.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기름이 한 0.47 돼있는데 기름이 한 0.5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물은 1.0, 그 다음에 기름은 절반 정도, 0.5, 절반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모래가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모래가 있죠. 거기도 이제 밑줄에 넣어서 0.2. 이 비열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배울 거고요. 지금 물은 1.0, 기름 0.5, 모래는 0.2. 그래서 우리 이제 요리할 때 뭔가 튀길 때 어디다 튀기죠?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지? 물에다 튀기는 게 아니라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 이유가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요. 빨리 끓여서 뭔가를 바삭하게 만들 때는 이제 기름을 쓰는 거고, 좀 오래 끓여서 뭔가를 조금 이제 뭐 삶거나 할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육 같은 거 삶을 때는 물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바삭하게 빨리 튀겨서 뭔가 바삭하게 이제 익혀버릴 때는 기름을 쓰죠. 그래서 후라이팬에도 우리가 이제 뭔가를 튀기거나 볶을 때 기름을 쓰지 물을 쓰지 않죠. 그 이유가 빨리 요리하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열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의미는요, 수치는 물은 열을 많이 필요로 한다.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1이라는 게 필요하고, 기름은 1kg의 온도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5, 그러니까 절반만 필요하다는 소리고, 모래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2, 그러니까 물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모래가 데워지겠죠. 이런 비열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이제 2번 비열 다시 볼게요. 별표 쳐놓고요. 그래서 비열을 이제 정리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열이라는 건요.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비열은 이제 질량, 열량 나누기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고요. 그래서 요
요식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비열이란 것은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하고 열량에 이르는 비례하는 값이다. 아까 전에 질량하고 온도 변화끼리는 서로 간에 반비례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질량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지? 수학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열량은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기호로도 나타내 볼게요. 기호는 보통 C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열량은 우리가 보통 Q라고 나타내요. 질량 같은 경우는 M으로 표시하고요. 온도 변화는 T라고 표현해요. 보통 이제 델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세모를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열량 어떤 물질에 필요한 열량 Q는 CNT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편하신 방법으로 우리말로 외우시거나 과학에서는 보통 기호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도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비열은 물질의 1kg에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은요 열량의 비례한 값이고 질량과 온도 변화의 반비례한 값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비열이 크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고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비열은 열이 많이 필요하다,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물이 비열이 크잖아요. 그래서 물은 천천히 끓죠. 그래서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1도씨 높이인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밑에 3번의 비열의 특징 보시면요,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다. 네, 이제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열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다. 네,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물질의 비결 표를 보시면요, 물은 1이고 콩기름 한 0.5 정도 되고요. 알루미늄 금속이잖아요. 0.2 정도 되고 철은 더 작은 0.1 정도 돼요.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물과 콩기름, 알루미늄, 철 순으로 비열이 크다. 그러니까 물이 가장 크고 철이 가장 작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질량의 물질일 때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만약에 같은 질량 이제 뭐 한 100g씩 있어요. 그런데 1도씨나 10도씨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열량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은 금방 뜨거워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금속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되게 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 밑에 보시면요,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철, 알루미늄, 콩기름, 물 순으로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철이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다시 정리하면요, 비열의 특징,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 두 번째,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도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식 하나 외워두시면은 이제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말로는 비열이 클수록 필요한 열량이 많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한 문장이 되겠죠.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라는 건요, 비열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큰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보시면요,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되겠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몸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모래처럼 잘 빨리 뜨거워지는 걸로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치? 뜨거워져서 끓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 됐을 때 얼어버리겠죠. 얼어버리거나 단단해져 버리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제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물로 돼 있기 때문에 혈액이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다 이제 우리 몸에 다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37.5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많이 배울 텐데요.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3번 있죠. 해류풍의 원리예요. 요거 나중에 2학년에 가시면 날씨를 배울 3학년 때 날씨를 배울 때 이제 바람하고 한번 또 나올 텐데요. 바람할 때 간단하게 한번 제가 또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 우리 바닷가 다 가보셨을 테니까 여름 되면은 우리 해수욕장에 놀러 가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제주도라든지 바닷가를 놀러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여기가 육지고요. 모래로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바다죠. 당연히 물이죠. 낮이에요. 이렇게 해가 있어. 낮에 지금은 이제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한번 뭐 나중에 여름에 바닷가를 한번 놀러 가보세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육지는 이제 모래로 돼 있으니까 비열이 0.5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물로 돼 있으니까 비열이 1이에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어디가 높죠? 모래가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가보면은 여름에 낮에는 모래가 굉장히 뜨겁잖아. 그래서 신발을 안 신으면은 뜨거워서 못 다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물은 그냥 미지근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온도 변화가 모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가열돼요. 가열된 공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벼워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육지에 비해서 차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온이 이렇게 하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하강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이게 이제 대류 현상이잖아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이게 대류죠, 그렇지?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낮에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보시면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짠내 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다 해서 해풍이라고 해요. 낮에는 바다 해자 써서. 그리고 밤이 됐어요. 이제 밤이야. 밤에 되면요. 밤에 이제 바닷가를 들어가보신 경험은 없겠지만 바다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미지근해. 여름에 되면. 그런데 육지는 되게 차가워요. 빨리 식어. 그러니까 얘는 빨리 식고 얘는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따뜻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요. 여기는 차가워진 공기는 이렇게 하강해. 공기가 이렇게 이제 순환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산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이제 해육풍이라고 하고요. 다시 정리하면요. 바닷가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이런 이제 원리가 이제 밀도 때문에, 비열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고요. 우리 계절에도 여름에는 이제 바다 쪽에서 부는 바다 쪽에서 부는 남서 계절풍이 불고요. 남동 계절풍이 불고 겨울에는 이제 북쪽에서 부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제 해류풍 한번 볼게요. 모래는 물보다 비열이 작아서 여기다 빗줄 한번 하세요. 낮에는 육지의 기온이 바다의 기온보다 높고 밤에는 육지의 기온이 바다의 기온보다 낮다. 쭉 내려가가지고 따라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해풍 여기다 빗줄해 놓으시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 여기다 빗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낮에는 해풍이 부는다. 밤에는 육풍이 분다. 육풍이라는 거는 육지 쪽에서 부는 거고요. 낮에 부는 해풍은 바다 쪽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그 이유는 물의 비열 때문이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비열의 활용 보시면요. 그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보통 비열이 작을 때 금속 같은 게 되겠죠. 보시면요. 이제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큰 물질, 보통 물을 많이 사용하고요.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요리할 때 냄비 같은 거 있잖아요. 냄비, 프라이팬 같은 것들은 온도 변화가 빨리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열이 작은 금속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밑에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할 때 대신 보시면요.
자동차 냉각수 돼 있는데요. 냉각수를 넣어서 자동차 엔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막는다 그랬는데요. 여기 뭐 전기차는 이런 게 없지만 이제 기계로 된 자동차들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앞쪽에 본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앞에 열어보시면은 물을 집어넣는 곳이 있어. 그래서 엔진이 뜨거워지니까 그거를 식히기 위해서 물이 이제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물을 넣어놔요. 아니면 물에다가 뭘 타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겨울에도 얼지 않으니까 차갑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고요. 찜질팩은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물을 이제 따뜻한 데다가 해가지고 이제 가열시켜 놓으면은 오랫동안 보존해가지고 우리 뭐 배 같은데 아니면 뭐 무릎이나 이런 데 두고 이제 아니면 추울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겠죠.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 이유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자, 오른쪽에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얘는요, 보통 이제 금속이에요. 난방용 온수관이 돼 있는데요. 온수관에 이제 얘가 만약에 금속으로 안 돼 있고 다른 물질로 돼 있어. 그러면 열이 잘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열이 빠르게 전달돼야 되니까 온수관은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거고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빨리 전달되는 금속을 사용해서 빨리 익혀서 먹어야 되지 않으면 천천히 익혀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금속을 사용한다. 오른쪽에 4번 보면요, 비열이 큰 뚝배기 돼 있는데 뚝배기 아시죠? 뭐 설렁탕이나 뭐 이렇게 뭐 된장찌개, 뭐 갈비찜 이런 것들을 먹은 게 이제 뚝배기를 많이 쓰잖아요. 뚝배기는 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프라이팬과 달리 비열이 큰 뚝배기는 뜨거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3, 4, 5, 6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는 아직은 익숙치 않을 테니까 왼쪽에는 식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식은 이제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 나누는 봅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가장 좋은 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어떤 물질에 필요한 열량은 비열, 물질이 갖고 있는 비열이 있을까? 이거 정해진 값이라고 그랬죠. 보통 주어져요. 뭐 물이면 1, 기름은 0.5, 모래는 0.2 문제에 지워진단 말이에요. 비열 곱하기 물질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그럼 필요한 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비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고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 변화 도시니까 다 지워지고 킬로칼로리만 남아서 열량은 킬로칼로리구나. 비열은 킬로칼로리 나누기 이제 킬로그램과 온도 변화 도시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씩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시험이기도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식이기도 하고요. 3번 질량이 4kg인 식용유의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16kcal 열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식용유의 비열은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비열은 열량 16 나누기 질량 4 곱하기 온도 변화 10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나누기 40이고요. 그러면은 16 나누기 4니까 16 나누기 40이니까 10분의 4죠? 그러면 0.4가 되겠네요. 0.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4번에 질량 4인 물의 온도를 10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그랬죠. 그래서 열량은 물의 비열은 1이고요. 그리고 질량은 4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10이니까 1 곱하기 4 곱하기 10해서 40 되겠죠. 그래서 뭐 두식 중에 하나를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은 40킬로칼로리. 5번은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값이고 각 물질 100g에 이제 100g이니까 킬로그램 따지면 0.1이고요. 100킬로칼로리의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인데요. 온도 변화 가장 큰 물질만 물었으니까 철이겠죠. 비열이 가장 작은 거. 여기서는 이제 비열이 가장 큰 에탄올이 온도 변화가 가장 작다. 다시 정리하면요. 비열이라는 거는 열량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자, 6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배의 비열이 매우 크죠.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해안가에서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빠르게 식어서 차갑다. 자동차 냉각수는 물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다. 4번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해서 빠르게 뜨거워지면서가 되겠죠. 요리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익힌다. 자, 84페이지 실험 먼저 볼게요. 열팽창은 쉬고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액체의 비열 비교예요. 네, 1번 보시면요. 금속 비커 2개에 물과 식용유 50g씩을 놨어요. 질량은 똑같고 이제 물과 식용유죠.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물은 비열이 1이고 식용유는 보통 기름이니까 0.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5분 동안 비커를 가열해요. 물과 식용유의 온도를 측정한다. 자, 밑에 이제 결과에 해석표를 보시면요. 물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게 작죠. 그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물보다 2배 정도 크죠. 물은요 기울기가 1분에 한 뭐 10몇 20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요 1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군요. 2분 동안 물은 이제 2분 동안 30도씨가 됐고요. 2분 동안 20도씨가 됐고, 그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2분 동안 40도씨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4분이 됐을 때는 이제 물은 약 40도씨가 됐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이제 75도씨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표 보면요. 1분에는 16, 26, 2분에는 23, 41, 3에는 28, 55, 4분에는 35, 71, 5에는 40, 85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를 측정했네요.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을 때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물보다 큰 걸 확인했죠. 네, 그 이유는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기 때문에 밑줄에 놓으시고. 자, 2번 두 번째,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식용유보다 더 많아요. 질량이 같을 때 여기다 밑줄하세요. 비열이 클수록 같은 온도만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뭐가?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질들은 같은 질량일 때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도 변화는 더 작다. 아시겠죠? 자, 정리.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을수록 물질의 비열이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질의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을 가해야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비열은 열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비열이 크다, 열량도 많이 필요하다. 열이 많이 필요하다. 열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 비열이 크다, 그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씩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겨서 문제 한번 먼저 풀고 이제 쉴게요. 89페이지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풀어보세요. 수학은 뭐 다들 잘 하실 테니까 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만 잘 따져보시면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요, 이제 기울기가 작은 게 비열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비열이 크고 A가 비열이 크고 B가 비열이 작겠죠.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도 6번 같은 경우가 해야 돼요. 네. 자, 비열 보면요. 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한다고 했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이제 단위였죠. 그래서 물질마다 다른 값이고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했었어요. 1번, 2번은 맞고요. 3번 같은 질량의 두 물질을 같은 열량으로 가할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니까 비열이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빨리 데워지겠죠. 3. 비열이 아니구나.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빨리 데워지는 거죠. 3번 틀렸고 그리고 5번 틀렸죠. 물질의 비열은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비열은 커지는 거니까 3번, 5번 되겠죠. 4번은 비열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값이고 물질 구별의 특성이 된다. 그죠? 1번에 3번, 5번 우리말이 조금 헷갈려요. 여기 보면 어쨌건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번 온도가 7도씨인 액체 5kg에 10kcal 열량을 가했더니 온도가 32도씨가 되었대요. 액체의 비열은 이제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열량은 지금
10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이제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7도씨에서 32도씨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질량이 5였고 10 이렇게 하면요 25분의 2니까 100분의 이제 8이 되겠죠. 그래서 0.08 이번에 3번 되겠고요. 식만 잘 기억해 두시고 대입만 잘하시면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단위가 한산이 될 때 예를 들면 500g이다. 그러면 0.5kg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 한산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번은요. 물은 이제 비열이 1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은 0.5, 모래는 0.2.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 맞죠? 니은 질량이 같은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알루미늄이 모래보다 크죠. 알루미늄이 0.21, 모래가 0.19니까 질량이 같은 물질을 같은 열량으로 가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이제 철이다 되는데요. 비열이 가장 작으니까 그죠? 3번에 다 맞네요. 5번. 자, 4번은요. 표는 질량이 같은 물질 A, B, C를 10분 동안 같은 열량으로 가했고요.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온도 변화를 오른쪽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A는 20, B는 40, C는 32니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B가 비열이 가장 작은 거고요. 그 다음이 C,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A가 20도니까 온도 변화가 가장 작으니까 비열이 가장 큰 거죠. 그러면 A, C, B 순이 되겠죠. 4번은 2번. 자, 5번은요. 물과 식용유야. 물은 비열이 1, 식용유 0, 기름은 0.5 정도 되고요. 각각 100g이 들어있네요. 질량이 같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이 1이고 식용유가 0.5니까 비열이 작은 식용유가 빨리 온도 변화가 커지겠죠. 온도가 빨리 오른다. 빨리 뜨거워진다는 소리예요. 답은 5번이고요.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 온도가 더 작게 높아지겠죠. 5번 넘어갈게요. 6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비열이 큰 쪽이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작고 비열이 작은 쪽이 온도 변화가 크니까 기울기가 크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A와 B를 이제 온도 변화를 보시면요. A는 이제 10도씨에서 30도씨가 됐으니까 20, B는 이제 10에서 40이 됐으니까 30. 그러니까 A 대 B의 온도 변화가 2대 3이에요. A 대 B의 온도 변화는 2대 3이야. 그럼 비열은요? 반대로 3대 2가 되겠죠. 그치? 온도 변화하고 비열은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보시면 돼요. 6번은 답은 이제 2번이고요. 같은 시간 4분 동안 1번부터 볼게요. 4분 동안 A와 B가 얻은 열량은 같다 그랬는데요. 그건 어디서 힌트로 있느냐? 위에 질문에 같은 열량으로 가했다고 됐잖아요. 그죠? 1번 맞고요. 2번.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의 B는 3대 4이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그냥 이제 30도 40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처음 시작을 빼줘야지. 10에서 30이 됐으니까 20, 10에서 40이 됐으니까 30. 그래서 2대 3이에요. 6번에 2번. 3번은요. A와 B의 비열의 B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비례니까 3대 2가 되겠고요. 4번.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은 애고 기울기가 작을수록 비열이 큰 애다. 알겠죠? 5번에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죠. 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자, 7번은요. 이제 해풍 나왔어요. 자, 낮에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풍. 밤에는 육지에서 불어서 나가는 바람, 육풍이라고 했죠. 7번의 답은 3, 4번. 3번은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육지에는 모래로 되어 있고 바다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이 다르다. 4번.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 부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이제 열을 전달할 때 뜨거워진 공기나 물은 위로, 차가워진 공기나 물은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순환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8번.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비열을 활용한 예인데요. 자동차 냉각수로는 물을 사용한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얼지 않도록. 2번. 찜질팩 안에 물을 넣어서 사용한다. 그죠? 이제 비열이 크니까 오랫동안 열을 이제 보존하도록. 3번. 음식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뚝배기에서 조리한다. 그죠? 4번. 사람의 몸에는 물이 많아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이 열을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5번. 난방용 온수관은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여기가 잘못됐죠? 온도를 빠르게 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바닥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난방용 온수관은 온도를 빠르게 변화해서 열을 빠르게 전달해야겠죠. 8번에 5번이에요.
네,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 한 10분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팽창